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가 이제 9시월 과정 쭉 진행되는데요. 일단 모의고사는 9시부터 10시까지 내일부터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전반적인 사항을 쭉 훑어보는 시간, 안목을 가지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설명회 때도 일부 설명한 것이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안목 형성 자료하고 또 하나는 이제 91월 관점 잡기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자료, 기출문제 자료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득하고 난 다음에 봐야지 조금만 좀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거기 안목 형성 자료가 좀 두툼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자료예요. 요 부분이 기출문제 자료고 그 다음에 관점 잡기 했어요. 관점 잡기는 좀 분량이 좀 작죠. 먼저 뭐부터 볼까? 관점 잡기부터 볼게요. 거기 이제 칼릴 지브란, 이게 레바논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문호입니다. 이 양반이 얘기했던 게 한 교사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침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아무도 그대 지식의 동틀 무렵인 이미 반쯤 자고 있었던 그것밖에 다른 무엇을 너에게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지혜를 준다기보다 그 다음 단락에는 제 믿음과 사랑을 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지식보다 사실상 우리가 학생들, 아동을 이해하면서 그 아동의 안에서 사실상 그들의 사랑을 주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이제 천문학적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수학에 능통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이 귀, 우리가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 안에서 이 한 사람의 통찰이라는 날개를 달게 해주는 게 교사의 책무다라는 거죠. 이 칼릴 지브란 글 중에서 여러분들 예언자라는 글이 있는데 너희 아이는 너희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한테도 얘기하는 얘기가 많은데 이 스승님들이 아이에게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교사가 사랑, 관심, 그 다음에 또 뭐 그에 따른 어떤 지식보다는 통찰 이런 것을 좀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보기 위해서 통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뒤에 넘기면 이 낚시와 깨달음이라는 글도 막 해놨어요. 낚시와 깨달음.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가 말이죠. 이 갤럭시 10인가 뭐 이번에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뭐 뉴스에 많이 쏟아지더만 거기서 이어폰 잭을 없앴어요. 이어폰 잭을 없앴죠. 왜 없앴을까? 많은 사람이 이 스마트폰 살 때 이어폰에 대한 것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 거의 1% 극소수만 이어폰. 그리고 또 지금 무선으로 다 통하니까 선택과 배제를 한 거죠. 교육학 논술 공부할 때도 이 선택과 배제 장면을 잘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낚시와 깨달음에서 이제 낚시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낚시에 대한 묘리는 스스로가 자기가 터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교육학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에 대한 이 질의응답으로 좀 질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다 뭐 포스트잇을 나한테 질문 내용을 던져라. 그럼 맞춰 설명해 줄 테니까 한 명도 안 써. 이게 그 왜냐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근데 사실상 교육학 논술은 우리가 알다시피 집중적으로 이 이론을 계속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갖다가 보면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하나하나 외운다 그러면 안 외워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낚시하는 사람처럼 야 저게 왜 그렇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자 뒤에 넘기면 일단은 뭐 시간표가 연간 계획이 쭉 나오는데 이제 9월 달로 접어들었으니까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 그다음에 정리학습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르면서도 월화 오후에는 우리 강의 듣는 분들은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또 따로 잡아놨어요. 그걸 하면은 된다라는 거. 이 7, 8월에는 문제풀이 명장면으로 이제 위주로 좀 많이 했죠. 이제 뒤에는 이제 프린트물이 좀 자주 나오면서 모의고사라든가 다른 내용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오후 강의는 플랫폼 가지고 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후 특강은. 그래서 2시 반부터 해서 보통 5시 반 정도 또는 5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월화 오후반에 대한. 그건 이제 9월 추석 지나서 바로 이제 하려고 그래요. 원래 오늘도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사람들이 각오하고 와라. 그래서 어차피 이 2달 과정으로 그것도 8주 과정으로 운영되니까 그때 진행할 겁니다. 그건 준비를 좀 더 짱짱하게 해서.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넘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1장의 교육학 논술 학습 방향이라는 게 있죠. 방향.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항상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는지 영역을 쭉 통찰하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거의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앞에 우리가 2014년도 또는 문제 여기부터 우리가 쭉 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한 거니까 여기부터 관찰하라고 많이 했는데 이 안에서 5개 영역이 나와요. 이론이. 아시겠죠? 5개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령 처음에 나왔던 거는 뭐였어요? 이 사실상은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문화실조라는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교육과정으로 원래 테이프 끊죠. 이게 2015도 교육과정을 먼저 얘기했죠. 교육과정 설계하고 자유교육, 철학에 대한 거하고 교육과정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화실조라는 사회학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 요게 기조가. 그 다음에 요때 형성평가랑 협동학습, 형성평가, 협동학습, 그렇죠. 그 다음에 지도성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딱 영역이 거기에 딱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단순한 질문, 즉 그 진단에 대한 것이 여기 가리키는 말이 진단. 여기도 진단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방안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영역을 우리가 쫙 볼 때 일단은 5개 영역을 골고루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이거를 2019 문제로 이제 전환해서 보면은 2019 문제를 딱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가 이제 우리가 뭐랬어? 이 심리학의 이제 지능 이론 나왔었죠. 가전에 다중지능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잠재교육 과정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표 뒤에 이제 넘기면 페이지가 여기 좀 6쪽으로 넘어갈 텐데 거기 보면 이제 2019 문제는 교육 심리, 다중지능,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학습 경험 선정, 경험 선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바로 이제 평가에 대한 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교육 행정 문제였어요. 행정 문제.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 뭐냐면 이 영역은 4가지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상은 이 문제들이 지시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이 한꺼번에 문제에서 많은 사고 방식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영역은 어차피 전통적 영역, 우리가 얘기했던 교육 과정 영역, 평가 영역은 항상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행정 영역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 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영역에 대한 것을 항상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배제를 해야 돼요. 8개 영역에서도 5개 중심 영역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 과정, 평가,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 방법론은 여기 지금 저기 협동학습밖에 없지만,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게 방법론이죠. 여기 뒤에 이제 따라가는 게 과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과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적인 측면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라든가 이런 파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교육 과정, 평가, 심리, 방법론, 그 다음에 행정, 5개 영역을 우리가 꿰뚫어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추적하되 지시어가 분산된 거. 그래서 어떤 여기서 개념하고 지금 명칭이죠. 개념 명칭. 이 개념은 이제 명칭하고 이제 개념 정의를 뭐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과제 제시 방법에 대한 또 과제 제시가 어떤 과제 제시냐라는 걸 그 이유까지 얘기해야 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유 논증까지 가게 돼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변형적 지도성이 나왔죠. 지도성. 이 부분이 나와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영역에 대한 거하고 지시어에 대한 거를 면밀히 봐야 돼요. 근데 영역 내 이론은 공부하는데 지시어 분석을 못하면 이제 꽝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8쪽 보면 이제 초등교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역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주안점이 뭐냐면 이 지시어에 대한 분석을 쭉 하다 보면 이 나중에 개수가 이제 나오죠. 개수가 이제 몇 개의 지시어인지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요 부분이.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2014부터 쭉 볼 때, 우리가 이제, 추론. 어떤 걸 추론하는 문제. 예, 요 추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디를 보냐면, 교재 자료 중에, 9쪽에 보시면, 이게, 프린트 자료 중에 9쪽이에요. 이게, 관점 잡기의 9쪽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요것을 득해야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쵸? 요게, 자, 일단, 먼저, 볼게. 거기에 자료 중에서 이제 철학이라는 파트, 이건 이제 계속 정리해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자, 철학이라는 파트에서 교육 목적하고 자유교육이 한번 나오고, 그렇죠? 여기 교육 개념 준거라고 하는 피터스의 개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겁니다. 이 파트가. 그래서 철학은 2015년도에 한번 나오고, 사실상은 우리가 2013 어떤 이 예시문항에서는 우리가 교육학론을 처음 들어올 땐 루소 얘기가 나왔었어요. 상담이라는 연결해서. 그렇게 했는데 철학은 우리가 뭘 공부한다? 교육의 정의 부분을 공부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걸 확산적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8월 마지막 저번 주에 끝날 때 이 교육과정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좀 했었어요. 짧게나마 우리가. 근데 여기선 요 이론에 대한 축약된 형태를 조금씩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교육 철학의 구조에서 교육의 정의 부분이 여기 아니면 내용하고 방법을 차지해요. 내용, 방법, 평가 영향을 주는 게 교육의 정의입니다. 저 파트가. 그래서 항상 여기를 공부할 때 정의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규범적인 요소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요소,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 이 세 가지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거, 2015에 나왔던 건 이쪽이에요. 이쪽에 피터스가 이 부분을 강하게 사실상 어필을 했었거든요. 규범적 정의.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구분했던 그 맥락. 그래서 교육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전격적인 어떤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재이고 본질적이다. 즉 교육은 인간과 뗄렸다 쓰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다룬 게 규범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 정의는 인간하고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성장과 발달보다는 그 바깥의 제3자적 관점에서 어떤 이 기능의 발휘, 즉 교육을 통해 현상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에 대한 실용적인 그 기능적인 측면이 교육의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해서 강조됐던 거. 요 부분이 이제 요걸 그래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 추상적이고 질적인 측면이에요.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죠? 요거는 현상적이고, 현상적이라는 게 뭐죠? 눈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라는 것은 사실상 비본질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효용성, 기능, 효과라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는 기술한다. 현상의 비본질적 측면 어떤 기술한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타일러 같은 경우 행동적 어떤 목표 설명은 어떻게 보면 기능적 측면이 좀 강하죠. 왜? 교육을 받은 결과 이거를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굉장히 교육을 받아서 목표 도달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능, 뭔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능력을 해서 우리가 개발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살아갈 때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면 그건 굉장히 기술적이고 기능적 정의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의 상호 융합형 인재를 기르자라고 했을 때는 아시겠죠? 그 개인의 자실현 쪽으로 하고 성장 쪽으로 하면 규범적으로 충분히 갈 텐데 이게 이 시대가 제4차 혁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뭐냐면 아이의 성장이나 교육 자체가 인간과 서로 발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성장을 이끈다라면 규범이지만 그 아이가 뭔가를 함으로써 실생활에 뭔가 보탬이 되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상은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또는 기술적 정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의도성. 여기 나오는 게 여기 추가된 거죠. 요거에다가 이제 의도성이 추가된 거죠. 계획성. 이게 추가된 게 조작적 정의다.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그렇죠? 어떤 과정을 표준적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양상을 조작했다. 즉 뭐냐면 기획, 의도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동주의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측면이. 그렇지만 우리 교육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쓰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요게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뭐야? 규범적 정의는 뭐야? 본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본질적인 가치, 추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총체적인 전인성이라든가 또는 인간의 인격 완성이라는 것. 그래서 논리적으로 교육이란 건 뭐야? 바로 그 의미 안에 있다. 논리적인 어떤 의미, 논리적 통일성. 즉 교육이란 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인간을 위해서라는 게 인간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과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면 규범적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데 그 이루어낸 것을 갖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에 매진하자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보면서 뭐를 느꼈다? 바로 이게 국가 경제적 개발을 위해서는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되게 이제 기능적 정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야? 조작적 정의는 뭐야? 그렇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방법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할지 의도성을 집어넣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은 뭐야?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하는 거죠. 아시겠죠? 다 고려해서 하는 거야. 이 맥락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정의는 끝난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9쪽에 보면은 일단은 이 교육의 정의 다음에 낭만주의, 특히 이 루소의 어떤 관점, 자연주의적 관점을 보라고 좀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프린트, 지금 90, 11월 요 관련한 프린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현상학적인 측면의 이제 실존주의라든가, 포스 모더니즘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왜 철학에서 이런 이론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앞에 자유교육이 나왔었거든요, 2015에. 자유교육이 전통적 이성주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성주의 말고 그 상대적 반대급부로 있는 게 뭐야? 자연주의, 낭만주의 견해가 꼭 있어요. 아시겠죠? 낭만주의 견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자연주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철학에서 다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연주의가. 그래서 이 자연주의적 맥락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흐름 뭐야? 아이들의 어떤 주체성, 그렇죠? 그들의 어떤 내부 발달 원리. 그 발달 원리를 체크한 게 누구다? 피아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성인의 수습판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거? 이 내재되어 있는 발달 원리에 입각해서 교사 가르치자. 그래서 그걸 합자연성이라고 그래요. 합자연성.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합자연성이라고 그래요. 그 내부에 선천적인 어떤 발달 원리. 그래서 이걸 합자연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피아제가 어디? 루소 연구소, 장자크 루소 연구소 소장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루소의 견해를 받아들여 자기가 만든 게 이제 심리학적인 내용과 이제 연관됩니다. 이게 심리학적 내용과 연관이 돼요. 요거 말고 이제 이 형식 도야적 입장에서 얘기했던 로크 개념은 어디랑 연관되겠어요? 능력 심리학 쪽에 나중에 연관되고요. 그러니까 인지 발달 구성주의 말고 이쪽은 또 다른 영역이겠죠. 어쨌든 자연주의 입장에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데 자연주의는 좀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디로 나올까 공산이 있다 나중에 확산적 견해로 보면 바로 인간주신 교육과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 4대 교육과정 유형, 사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험 중심하고 학문 중심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런데 인간 중심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연주의를 우리가 설명할 때 실존주의라는 측면과 대조할 때 왜냐하면 자연주의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미 비슷하게 나온 거로 봐야 돼요. 나온 거 봐야 돼. 근데 자연주의에서 봤을 때는 실존주의가 전혀 달라 보이지만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전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연주의보다는 경험 중심으로 이게 2016에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실존주의라는 측면이 벌어지는데 실존주의가 사실상은 뭐예요? 이게 인간 중심 교육 과정.
교육과정과 연결되죠. 이렇게 이제 연계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나올라 치면은 이게 더 낫다.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얘랑 상대로 봤을 때 실존주의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둘 중에. 그래서 지금 실존주의를 선생님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모의고사도 냈던 거예요. 7, 8월 달에도 보시면 문제에도 보면 이게 실존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분석을 해보면은 이 실존주의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신미성. 이것도 신미성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오죠. 여기서는 나오죠. 그래서 요런 관점하고 요런 관점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실존주의를 중요하게 보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포스트모던도 사실상은 실존주의한테 져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철학에서는 나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것도 봤어.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자연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사실상은 중요해 보이는 게 낭만주의다라는 건 아동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발달 원리에 따라서 입각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고 마음 놓고 자기들이 형식 도야로 했다면은 이거는 내부 발달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을 먼저 이해하는 쪽으로. 아동이라는 개념은 18살까지를 의미하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래서 학생을 이해하는 걸로 전환해서 이해하겠죠. 어쨌든 요거는 나왔었고, 그렇죠? 요거는 아직 안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요게 일관성 있게 이 둘 중에 하나는 언젠간 나와야 되는 내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 이 구축에도 보면 근접성 관점에서 교육 정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현상학, 실존주의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교육의 비율은 참고로 공부하라고 그랬고 지식관도 우리가 참고로 좀 공부합니다. 이게 근데 옆에 확산적 관점 들어가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도 요즘 중요하게 보는 거죠.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요 정도만 일단 보고 넘어가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